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지금 중년이 넘으셨다면 실손보험료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되시죠. 실손보험료, 보험에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필수 보험으로 여기면서 다들 하나씩 들고 계신 보험인데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실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실손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다 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복, 반복 보장된다고 하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3대 진단 수술 플랜을 주제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렇게 만능 해결사 수술비 보험 오늘 만나보시고 보험 해결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비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1일 날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계약 전환을 해갈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실손보험은 지금 최고의 보험이죠. 최고의 보험입니다. 왜요?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돌려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든든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이렇게 최고의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평생 유지할 수가 없다. 평생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점점 실손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평생 내야 되는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병원에 가는 그런 60대, 70대 이후에 내가 소득이 줄고 정년퇴직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계속 가는 60대 중반, 7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는 정작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노부부, 두 부부당 한 사람당 뭐 20만 원, 25만 원이 훌쩍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저렴하게 안 올랐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그러면 부부 2명만 해도 4,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자,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정작 없어지는 돈으로 실손보험을 유지한다. 이거는 솔직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손보험 말고도 얘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보완으로 어떤 보험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서 가장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묻죠. 이 보험 내가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매일매일 많습니다. 자, 보험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줄 뿐이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자, 내가 치료력이 있어. 자잘하게 병원도 가고 치료력도 있고 나이도 조금 먹어가고 앞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근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래도 이런 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여태까지 보험 들어놓고 청구한 것도 없고 병원 간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아플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실손보험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든든하다 하니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보험료 이제 뭐 인상 안내장이 날라왔는데 그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보험료는 내가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올라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금 착한 실손이 저렴하다 해도 전환하시면 안 되고 그 점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유지하느냐 전환하느냐에는 답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실손보험은 지금 실손보험이 착하다 하는 거는 보험료만 착한 거지 보상해주고 보장해주는 게 착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실손보험은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2009년 7월 말까지 가입해준 게 병원에 입원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100%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5천 원만 공제하고 통원비도 다 해줍니다. 이게 1세대 실손이에요. 1세대 실손.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5년에 한 번씩. 근데 5년에 한 번씩 갱신 돌아온다고 나는 5년에 갱신 돌아오면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5년에 갱신 돌아온다는 건 5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은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는 저는 그닥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1세대 때는 갱신 주기가 5년이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2세대 실손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10%는 냈었어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면 본인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 10만 원 있었고 통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병원이 의원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하루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거를 2세대 실손이라고 해요. 1세대, 2세대 실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보험 만기 때까지 약간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 자 3세대 실손이 바로 이렇게 돼요. 15년 재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년 재가입. 자 15년 재가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1세대, 2세대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 어떻게 보험 만기 때까지 그냥 쭉 간다 그랬어요. 근데 3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갱신 주기가 15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돼요. 갱신 주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지만 15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실손보험으로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실손은 지금 1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은 이 3세대 실손이 언제 나왔어요? 2013년도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년 하면 2028년도에 4세대 7월 1일 날 바뀐 실손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할 때 지금부터 7년 후에는 그럼 나는 7월 1일 날 새로 나오는 4세대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나 지금 착한 실손으로 하면 지금부터 15년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이거는 유지하세요. 이건 계약 전환하세요. 이건 새로 이런 거는 답을 내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험료만 착하지 보장까지 착하진 않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고 전환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변천된 실손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제 고객님이 도수치료 받으신 거예요. 도수치료 받으신 건데 보통 병원에 가면 도수치료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통원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치료도 어떻게 해요? 10만 원부터 30만 원 안에서 병원마다 차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제 고객님인데 어깨, 등이 뭉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20회 도수치료를 끊으신 분입니다. 하루에 도수치료가 25만 원씩이에요. 여기는 작아서 제가 5일치만 끊어오긴 했는데 치료를 다 하신 분이에요. 25만 원씩 어떻게 20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자, 1세대 실손 갖고 계시는 분은 하루에 5천 원 공제한 24만 5천 원이 보상이 되겠죠. 그러면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어떻게 해요? 꾸준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5천 원만 내고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원이니 정형외과에서 받으니까 의원이겠죠. 의원이니까 만 원 공제하고 24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24만 원. 그러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부담 없이 20회를 끊든 30회를 끊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세대 착한 실손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자, 내가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30%. 그러면 25만에 30%면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 되죠. 본인 부담금이. 자, 7만 5천 원에 과연 도수 치료를 20회, 10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서 어깨 뭉친 거, 어깨 조금 아픈 거 치료받고 나오는데 내 돈을 7만 5천 원씩 내야 돼. 절대 이 치료를 꾸준히 20회, 10회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착한 실손은. 그래서 내가 1세대냐, 2세대냐, 지금 실손을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유지하는 게 좋을까? 전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 하나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도수 치료가 그전에는 아까는 하루 통원비 5천에서 10,000원 옛날 1, 2세대 실손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실손. 1년 단위로 도수 치료 어떻게 해요? 350만 원. 아까 같은 경우 25만 원씩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20회만 끊어도 5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5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년 내에 350만 원까지밖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착한 실손 한다고 해서 보험료만 착하지 보장까지 착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즘 나이가 40대 초에도 이 백내장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자, 40대 백내장을 우린 초로 백내장이라 그래요. 초로 백내장. 자, 50대 백내장 하면 노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노년. 대부분 예전에는 백내장이 오면 그냥 벗기고 그냥 이렇게 안에다 뭐 수정제 삽입하고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지만 내 몸이 개선 시력이 개선이 되고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돼요. 다만 이 눈에 대해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끼고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병원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6시간 이후 채우면은 입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정체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1세대 실손은 450만 원. 양쪽 눈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900. 옛날 실손 1세대는 어떻게 해요? 900이 전액 지급입니다. 자, 2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90%. 10%는 본인이 내야 돼요. 900만 원에 90만 원 본인이 내고 810만 원 보상을 받습니다. 자, 지금의 착한 실손에서는 보상 자체가 절대 안 됩니다. 보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계약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는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이런 걸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또 60대 되신 분이 무릎 주사 맞으신 거예요. 주사 맞으신 거. 다 제 고객님들 영수증 제가 캡처해 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주사료가 어떻게 해요? 76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요. 처럼 막 입원해갖고 째고 그런 거 오랫동안 입원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분도 물론 열흘 정도 입원은 하셨지만 주사 치료가 760이에요. 근데 이 주사를 수술로 인정해서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사 치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옛날 거 100%짜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간 결산이지만 자, 퇴원할 때 810만 원. 1세대에서 1세대에서는 다 나가죠. 2세대에서도 10% 본인 부담금 빼면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치료에서는 어떻게 나가요? 주사 치료? 자, 주사 치료 1년에 250만 원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760만 원짜리 했어도 보상은 25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돈은 본인이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기준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아프지만 나이가 50 넘어가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어깨 아플 수도 있고 어느 거든 수술하지 않고는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됐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절대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 이상의 큰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게 또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는 내려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셔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환해야 되느냐 이걸 자꾸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이 차등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이 지금 착한 실손도 1년 갱신이고 1세대, 2세대도 5년, 3년 계속 보험료는 갱신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보험이 80세까지 갖고 있든 100세까지 갖고 있든 이 보험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죠. 내가 나이 올라감에 따라 위험 증가율도 반영이 되죠. 가장 큰 거는 보험회사 손해율도 같이 가져가죠.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험은 그리고 납입 만기도 없어요. 내가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든든하고 너무 좋은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원 치료는 어떻게 해요? 10에서 30만 원 한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난다. 그 말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손보험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좋으냐? 실손보험이 가장 좋은 거는 납입면제예요. 납입면제. 자,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단절되고 퇴직하고 없는 상태에서 실손보험은 계속 올라가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수술비 보험은 내가 암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 뭐 후유장애 이런 게 오면 돈은 안 내고 보험 만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 보험은 납입 면제가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 대체 보완으로는 너무 좋다. 계속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복적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반복적으로 그리고 보험료 인상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손보험이 아니라 이제 수술비 보험에는요. 담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담보들은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담보들을 내가 다 탑재를 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자, 112대 질병. 지금 보험사마다 어떻게 해요? 123대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12대 질병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수술이 어떤 게 있겠어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걱정하는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동맥경화 아니면 뇌나 중추신경계 어떤 양성 신생물 뭐 폐렴 이런 게 가장 크잖아요. 자, 현대 의술에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큰 질환하면 2천만 원 정액 지급이에요. 정액. 그리고 조금 작은 질환 여기는 뭐 당뇨 질환이라든가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폐질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500만 원. 그 밑에는 뭐 추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 이런 거 진단받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40만 원. 아니면 치질 수술이죠. 하게 되면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복으로 어떤 게 또 들어가요? 종수술비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수술비는 어떻게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배 째고 가슴 째고 이렇게 관열 수술로 가장 큰 수술하면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부터 1종에 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다. 종수술비. 그다음 21대 질병수술비도 여기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질환에 뇌나 심장, 동맥계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이나 생식기, 축농증, 뭐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뇌 쪽 질환으로 내가 뇌혈관 질환 수술을 만약에 했다. 근데 조금 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 2천만 원 받죠. 여기서 2천 받죠. 5종에서 1,000 받죠. 21대 심장 뇌혈관 질환 들어가죠. 여기서 받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따로 또 특약 가입했죠. 2천만 원 받죠. 5대 기간에 관열 수술해서 3천만 원 받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에 30만 원 따라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 받아? 2천, 3천, 6천, 8천. 8,130만 원이 뇌 쪽 질환에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이 만약에 나이 들어서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큰 질환 수술했을 때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했으면 이걸로는 비도 쓸 수 있고 간병인까지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심장에 협심증이 왔어요. 그래서 의료기술 발전으로 널지 않고 스탠드 삽입해서 만약 협심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제가 관열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2천 나가죠. 협심증은 비관열이니까 3종 수술비 정도 나가죠. 심장질환 여기에 들어가죠. 100만 원 나가죠. 그리고 내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 여기에 들어가 있죠. 2천 나가죠. 그리고 5대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관열 수술 안 하고 비관열 수술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200만 원 나가죠. 질병 수술비 기본 나가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수술비를 해도 병원비 쓰고 생활비까지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꼭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 해결까지도 하고 남는다. 그리고 보험료 변동이 없고 납입 면제도 된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뇌쪽 질환, 관열 수술한다? 지금 8,100만 원. 협심증 수술한다? 그러면 5,530만 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해서 대장 용종 딱 떼냈어요. 용종 떼게 되면 추가 비용 한 20만 원 전후 나오죠. 자, 용종 제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100만 원, 수술비에서 100만 원 나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서 쓴 거는 20만 원 전후지만 수술비에서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충분히 병원비 쓰고도 남습니다. 작은 질환에서 이렇게 큰 질환까지 이렇게 보상이 돼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준비를 하시는 게 병력도 없고 나이도 젊고 할 때 준비해서 보험료 변동 없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보험료 산출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112대부터 21대 종수술비, 기타 5대 기간, 2대 질환까지 다 수술비를 전부 다 탑재해서 가장 크게 가져갔을 때. 자, 20년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40대 남자분, 여자분 4만 원대입니다. 20년 보험료 변동 없어요. 자, 50대 계시는 분들 여성분 6대, 남성분 7만 원대예요. 그죠? 60대 계시는 분들 여성분 7만 원, 남성분 9만 원대입니다. 근데 나는 갱신이 싫어. 실손보험도 갱신인데 이것도 갱신 싫어. 그러면 갱신 아닌 걸 해도 돼요. 그죠? 갱신 아닌 무해지로 했을 때. 그죠? 실손보험 계속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30년 납으로 언제 40에서 50세까지 계신 분들 30년에 100세까지 했을 때 무해지로. 보험료 굉장히 20년 갱신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세, 60세 계신 분들은 20년 납에 100세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준비하셔도 돼요. 다만 이거는 앞에 수술비 담보가 있는 거를 다 끌어서 있는 담보 다 때려 넣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12대하고 5대 기간이 겹친다. 그럼 5대 기간 빼셔도 됩니다. 21대도 112대 겹치니까 빼도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담보를 조정하시면 보험료도 그만큼 또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신 분만 이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335. 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필요소금 받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없을 때,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이나 뭐 뇌출혈, 뇌경색, 에이즈, 말기 간경화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병력 있으신 분들 요걸로 또 준비하실 수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112대. 아까 112대에서는 여기가 2,000 들어갔었지만 이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21대도 똑같이 들어가고 종수술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5대 수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보장을? 뇌쪽 질환에 수술했다 그러면 6천만 원대 보상이 됩니다. 관열 수술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협심증으로 수술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요즘 병도 아니라 그러죠. 그죠? 대부분 많이 치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 4천만 원대네요. 간편. 그죠? 담석증으로 수술해도 240만 원.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대장 용종 절제했다. 그래도 50만 원 보상이 됩니다. 자궁근종 수술했다 해도 11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은 생활 질환에서 큰 질환까지 모든 게 다 수술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또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0년 갱신으로 해봤습니다. 자, 남자 40대, 50대. 그죠?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되죠. 만약에 60대, 50대 계신 분들도 6만 원에서 7만 원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장액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담보 조절은 조금 하셔도 되고 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무해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건강하신 분이나 갱신형이나 이런 경우는 납입 면제 기능이 다 있어요.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상해질병 80%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납입 면제가 다 돼요. 그렇지만 병력 있으신 분들의 무해지에서는 납입 면제가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은 보장인데 납입 면제 기능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 게 납입 면제입니다. 납입 면제 안 받아도 괜찮아. 나 수술할 때 작은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나오면 좋아 하면 8만 원 하실 분 7만 5천 원에 가입하시면 돼요. 남자분. 만약에 50세에 계신 분들 55세 계신 분들 10만 7천 원인데 납입 면제 안 되는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7만 6천 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큰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탑재해서 가져가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해서 보험료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꼭 필요한 건 실손보험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실손보험이긴 한데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고 갱신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을 갖고 있어도 유지해야 되는 건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의 대체 보완으로 오늘 수술비 보험을 가장 많이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실손보험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보완 꼭 준비를 하시고 내가 어떤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 이렇게 대체 보완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실비와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실비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이걸 나중에 바꾸거나 해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오늘은 가성비 좋다는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간단한 시술도 그리고 수술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할 때마다 매번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고 또 받는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4829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건강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자, 이분도요.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좀 든든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또 2년 전쯤에는 어깨 석회 건염으로 인해서 5일간 또 입원 수술까지 하셨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이 강의에 나온 간편 수술비 보험 제가 조건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강의에 나온 보험의 조건으로도 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병력자 보험이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게 3개월 이내 필요소금 받은 거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아니면 3년 이내 입원 수술. 그런 3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묻는 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2년 이내보다는. 근데 지금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2년 전후에 했다면 어깨 석회성 건염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증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각 보험사가 유병력자 보험에도 차등을 많이 뒀기 때문에 굳이 325 보험 하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335로도 경증 질환 가능하니까 이 보험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약도 드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간편 플랜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아시던 유병자 보험보다 더욱더 저렴한 335 조건으로 가능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 저도 병력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빠르게 지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9120님께서도 조금 아프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전쯤에 양쪽 무릎 수술 받으셨고 또 석 달 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입원.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도 가입이 되냐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럼 네. 이분도 가능할까요? 이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335 보험으로 가능할 게 3년 이내 입원 수술은 4년 전에 수술한 거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지만 최근에 자동차 사고로 열흘 정도 입원한 거는 이것도 보험사에서 경증 질환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335로 오늘 강의에 나온 보험으로 심사를 넣어보아도 통과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울증 약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약이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약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의 변동사항이 있다 그럼 3개월 이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의 변동사항이 없이 똑같은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 나온 335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병력이 있으셔도 일단 문을 두드려 바랍니다. 거의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실손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수술비 보험 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보장 쉽게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수술비 보험 알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3대 진단 수술 플랜이라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리에 이은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술비 플랜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좀 3대 진단에 집중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일단 암부터 볼게요. 네. 암이 제일 무서운데 요즘은 암에 걸려서 생존율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존율이 예전에는 진짜로 암이 진단이 내려지면은 어쨌든 거의 죽는다고 다 생각을 사망 했지만 선고였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암 생존율에서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생존율이 걸려도 70% 이상이라고 봐요. 아, 암에 걸렸는데 예, 맞아요. 생존율이 70% 이상이면은 예. 이제 죽는 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그렇죠. 더 커지겠네요. 그 걱정이 뭘 것 같아요. 뭐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비 걱정, 그렇죠. 생활비 걱정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치료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일단 암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중증 질환이기도 하고 5년 정도에서 그 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 비용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국내 암 치료비가 이제 전 국민인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그러니까 4년 만에 25.4%로 굉장히 좀 증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술비랑 아니 암 치료비 같은 거는 약 2조에서 6조로 엄청 껑충 뛰었죠. 그러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암 치료비만 들면은 그나마 어떻게든 하겠는데 일반적인 생활비, 교통비, 뭐 강병, 이제 먹거리 이런 거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또 비직접적인 치료비도 1조에서 3억 늘어났으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생활비가 좀 들죠. 그러네요. 보통은 암 진단비로 이제 어떻게 치료비 준비는 해 놓으실 생각을 하는데 5년 정도의 생활비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 맞아요. 진단비가 턱없이 좀 부족하신 분들 많을 것 많이 같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암보험은 지금 같은 현재 시점에서는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암보험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뭐 유사암도 뭐 몇천까지 준다는 회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들도 어느 정도는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암도 한도가 되게 높고 갱신형도 20년 갱신짜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보사, 생보사 거의 상관없이 암보험은 좀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일단은 플랜을 하나 짜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들고 싶은데 보험료는 좀 부담이 되고 예. 치료비는 더 놓고 싶고 하는 분들에서 일단 하나로 대표적인 예를 짜왔는데 플랜을 짜왔는데 암 진단비 약 5천만 원 하고 유사암비 1,000만 원 그리고 요즘 좀 핫한 이제 항암 약물 치료비죠. 그래갖고 여기 갖다가 1,000만 원 게다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재진단암, 신재진단암 이런 것도 각각 1,000만 원 이상까지 저는 이제 500만 원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정도를 1억 이상으로 맞춰보니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궁금하실 텐데 좀 20년 갱신으로 잡았어요. 제가 예.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진단비가 좀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형으로 가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만기에 해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40대로 여성 남성으로 잡았는데 32,000원에서 같은 경우는 좀 암 진단금이 40대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여기다가 페이백, 요즘 핫한 페이백 기능이 되게 많죠. 네. 페이백 기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암 진단이나 다른 중증에 걸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납입 면제했을 시 이때까지 낸 보험료를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좀 괜찮은 이제 혜택이죠. 이런 것도 해봤지 몇천 원 차이 안 내요. 한 3,000원에서 4,0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진단비가 종합 진단비가 있으시면은 좀 더 추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저렴하다고 느끼실 예. 것 같은 게 40대 기준으로 지금 1억 원 예. 플랜을 만나보는데 맞아요. 3, 4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납입 면제까지 되면은 나중에 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 경우도 예. 있는 건데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또 수술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암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술비도 챙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술비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왔어요. 이제 어린이 다빈도 수술 비중하고 또 이제 성인 어떠한 수술이 좀 많이들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술은 어떻게 좀 방어적인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에서 일단 첫째적으로 어린이 다빈도 수술 비중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9세 이하의 다빈도 수술 순위가 1위는 편도 절제술, 2위는 사타구니 탈장 이렇게 해서 상위 5개 중에서 78%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를 해요. 오. 여기에서 있는 항목의 5가지 정도는 좀 많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보험이나 태아보험을 들을 때 실비가 가능하니까 어느 이제
실비에서 보장을 받는데 저희가 또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크나큰 진단금에 대해서 플러스로 그 3대 진단금의 수술 플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 수술 플랜하고 암 치료 플랜을 좀 이제 섞어서 제가 한번 담보를 짜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진단금을 빼고 수술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라든가 충수염 수술비 101대, 20대 포함해서 121대까지 거기에다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이런 같은 뇌나 심장 쪽 진단비가 아니라 수술비까지 그리고 각종 종수술비, 상해 질병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핫하다는 항암 치료에다가 표적 항암물 약물 치료까지 거기다가 암 진단비는 아예 기본적으로 100만 잡아왔고 예. 유사암 진단비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단비가 아니라 이건 수술 플랜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짜는데 이 말로만 들어도 좀 굉장히 많은 담보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거 다 챙겨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이들 보험이라도 이 정도면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비싸긴 하죠. 네. 처음에 비싸긴 한데 그래서 얼마예요? 좀 경제적으로 잡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종합적인 처음 태아보험이라든가 어린이 보험 아예 없으신 보험을 짜면은 좀 더 구성을 알차게 했을 텐데 지금은 추가 플랜이기 때문에 추가 플랜은 좀 경제적으로 가져가야 되냐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있으실 거 뻔하니까요. 네. 30년 납 90세 만기로 한번 잡아와 봤어요. 그래서 어. 3세부터 7세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9세 이하의 다빈도 순위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하면은 5만 원대로 알차게 좀 이 정도 플랜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 플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가 앞서 말씀 구성 담보를 보시고 보험료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짱짱하고 든든하게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들을 위해서도 또 수술비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성인 다빈도 수술 비중을 좀 한번 봐볼게요. 네. 실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수술하면 수술이 일단 1위가 백내장이에요. 아, 자주 하는 거 1위. 예, 맞아요. 예. 그다음 치액 수술부터 해갖고 쭉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암 수술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빈도기 때문에 네. 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흔하게 하는 예, 수술이네요. 흔하게 하는 수술로도만 잡아왔는데 여기서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스텐 삽입 수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협심증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자궁 절제술이라든가 이런 거 담당 절제술 뭐 10위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수술이라고들 해요. 그래갖고 이걸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물론 실비청들은 실비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3대 진단금의 수술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이제 암 치료 플랜하고 성인 수술비를 좀 이제 합쳐서 아까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플랜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담보, 그러니까 진단금, 뭐 3대 진단금은 내용은 좀 제외를 하고 질병 수술비부터 이제 각종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2대 질환이라든가 이제 항암 방사선에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딱 넣었을 때 아까 어린이보다는 좀 더 많죠. 담보 내용이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포함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성 흉량 이제 뭐 폴립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추가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가입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최대 2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인분들도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데 2대 질환의 진단금은 한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 여기다가 좀 어느 정도 병력이 있으면은 한도가 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플랜 구성을 좀 잡아왔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예. 정도 추가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저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항상 네. 보험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담보 진단금이 있으신 분들에서 추가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거는 경제적으로 20년 갱신으로 좀 잡아왔어요. 여기서도 8대 납입 면제로 기본형으로 했고요. 최저 보험료는 3만 원 이하로 좀 잡을 수가 있는데 3, 4,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물론 40대까지는 또 4만 원 이하대로 좀 저렴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이 정도의 한도를 딱 넣었을 때 보험료는 좀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여기서 조금씩 한도 부분을 줄여 나가면서 보험료를 맞추는 게 좀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부터는 제가
그 플랜이 좀 잡혀지질 않아요. 한도가 현재의 반절 이상씩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60세까지 보험료를 측정을 안 해봤고요. 여기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경제적 요건 고려해서 좀 보험료를 선택하시고 담보도 선택을 하셨으면 괜찮은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험도 있고 요즘 뭐 새로 나온 무해지 이래가지고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비교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보험료가 예전하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네.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해지형이 작년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무해지형이라는 건 아예 없어지고 무해지를 했을 때 10%형이 될 수도 있고 40%형, 50%형, 뭐 저해지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거는 아무래도 무해지 10%형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무해지 10%형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한마디로 내는 기간, 납입 기간 동안 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쳤을 때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납입하고 나서도 그럼 해지환급금이 되게 높냐? 이게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기본적인 표준 환급률에서 1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장에 집중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가져가고 보험료는 무해지, 작년까지 있던 무해지보다도 좀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나큰 3대 진단금이나 3대 진단금에 대한 수술비 같은 경우를 표준화하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 보험료가 꽤나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우리가 뭐 보험을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저렴하게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자, 보험을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진단금이란 거는 어쨌든 계속 있어도 많이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추가 가입을 하실 때 진단금 또한 또 추가하시면 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가입하기에 경제적 요건을 고려해서 갱신형으로도 수술 플랜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보험은 있으시죠? 그런데 부족하게 느껴지는 진단비에 더해서 오늘 수술비 플랜도 집중해 봤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진단비로 보험 추가하기엔 너무 비싼데 오늘은요, 신무해지로 기존에 아시던 무해지보다 더 저렴하게 보장에 집중하면서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 소개해 드렸으니까 내 보험 부족한데 보험료 비싼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아까 강의 보시고 지금 실시간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김정석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자, 7973님께서 57년생이시래요. 지금 뭐 특별히 약을 드시는 건 없는데 실비는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만나본 보험, 수술비 보험 저도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가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수술비 보험의 보장 한도가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근데 실손보험도 조금 더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비 보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기존에 어떤 병원을 다니셨는지 아니면은 병원에 다니신 적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준비하시는 게 더없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네, 수술비 보험 지금 연락하신 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연락을 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후에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욱더 유리할까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이윤수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혈압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으로 3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마다 오르는 갱신형 보험이라서 보험료가 좀 부담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이 비싸서 고민이신 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시청자의 연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크게 50세 기준으로 해서 전하고 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0세 전이시고 이제 유병자 보험이 아마 3년 전에 가입하신 거면은 그때도 비갱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실 때 아마 유병자 보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솔직히 말해서 3년 전이면은 지금 뭐 새로운 플랜을 짜도 좀 더 저렴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비갱신으로 가져가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30년 갱신짜리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만약에 50세 이상이다. 그렇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하고 다행히 유병자 보험의 기준에 해당이 좀 돼야겠지만은 거기서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봐서 제가 볼 때는 10년 갱신해서 그때보다 좀 현재 내는 게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유지하는 방면에서는 갱신형으로 좀 긴 갱신형 20년이나 30년 갱신으로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50세 이전에 좀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40살 뭐 중후반대이시다, 그러면은 20년 납 90세 만기로도 유병자 보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맞춰 보셔서 어찌됐든 보험이라는 거는 일단 뭔가를 가입하기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보셔서 좀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50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나이가 50세가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처럼 10년 갱신의 보험, 갱신된 부담스럽다면 갱신 주기 훨씬 길게 갱신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좀 유리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5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20년 갱신도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하니까 보험료에 대한 갱신 부담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2901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6세 미혼 여성입니다. 실손보험과 암보험 작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의에 나온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하면 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지 않을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여유는 없다고 하는데요.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갱신을 일단 선택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뭐라고 드릴 말씀 없지만 36세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렇죠. 젊으신데 요즘 보통 80세도 보험 만기가 80세도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렴하게 가입은 하지만 갱신형이라고 하면 평생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로 보면 평생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36세면 만약에 20년 갱신으로 해도 56, 76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세면 갱신형으로 안 하고 비갱신도 갱신형하고 큰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도 있으니까 차라리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비갱신으로 추가로 해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보험 답은 없지만은요, 아직 30대이시고 너무 젊으시니까 굳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갱신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보험료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갱신으로 수술비 보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109님께서 지금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뭐 10년 납이 좋다, 20년 납이 좋다 이렇게 납기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헷갈리시는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방금 같은 문자는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많이. 예. 10년 납이 좋다, 20년이 납이 좋다. 나는 보험료를 빨리 내고 싶다. 아니, 좀 더 길게 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가고 싶다. 비갱신은 너무 비싸다. 나는 좀 갱신으로 가서 좀 저렴하게 나중에 많이 내고 싶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당장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10년 후, 20년 후를 한 번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산 현황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한 재무적인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보장이 어떻게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보장을 좀 더 나는 많이 갖고 싶으시라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좀 부담이 되면은 갱신형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있어서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이 좋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어느 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둘 중에 뭐 하나가 정확하게 좋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보험사들에서 없어지기가 없어졌겠죠. 뭐 하나는 갱신이든 비갱신은 뭐 한 가지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요건하고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맞습니다. 각자의 니즈나 상황 다 다르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내 여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납기랑 또 갱신 여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겠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